안녕하세요. 머니맨 채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베일리에 대해서 조금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예전부터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뭐 선분양과 후분양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장단점이 뭐고 어떤 부분에 선택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결론들이 날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응답으로 많이 주셨는데 사무실에 와서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행하는 것들이 이제 올해 2020년 4월에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나 이런 여파 때문에 뒤로 유예돼서 2020년도 그러니까 8월부터 이제 민가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라든가 재건축 관리처분 단지가 끝난 곳들, 이주가 나가는 곳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이고 있는 현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원베일리를 기준으로 보면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런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의 묘책을 생각을 해냈죠. 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한테 통매각을 추진한 뒤에 일단 임대 분양을 놓고 그 후에 후분양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규제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공시 비용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들의 이제 상승을 통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꼼수죠.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규제를 해왔습니다. 꾸준히. 일단 후분양에 대해서 고민하던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선분양에 대해서 허그 측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기 전에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서울 시내권에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죠. 신반포 15차나 반포 주공 1단지, 그 다음에 지금 원베일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강동이나 송파 쪽에도 이런 허그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허그와 이렇게 협의를 하느냐? 일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걸게 되는 거는 이제 8월 이후지만 이 8월 전에 시행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은 허그에서 시행하는 분양가 보증제도 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허그에서 이제 분양가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그 금액대가 최근 같은 구의 단지 내 1년 내에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 평균선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일반 분양을 시행한 르엘 신반포 르엘 같은 경우나 르엘 센트럴 같은 경우 4,900만 원 중반대 평균적으로 고선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주고 이제 허그에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원베일리라든가 뭐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허그 쪽에서 금액을 이제 뭐 비슷한 선에 두고 있어요. 뭐 4,900만 원대. 하지만 원베일리나 뭐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뭐 시공사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원하는 금액은 보통 5,500에서 5,6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차익이 한 600만 원 정도 차익이 나다 보니까 이게 세대수 뭐 220세대 가까이 되는 경우에도 금액대가 이제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평행선에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후분양을 하자니 또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뭐 이 정부가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후분양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담을 많이 안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재건축 단지에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그럼 이 단지를 반포와 서초구 지역에서 이런 선분양과 후분양 때문에 얘기 나오는 단지를 좀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그런 단지로 이제 대표적인 단지가 첫 번째가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입니다.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뭐 현대로 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소송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3주구에 대해서 이제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수주전에 참여한 이제 삼성 레미안 측과 대우 측 두 군데가 수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왜냐면 이제 반포에 몇 개 남지 않은 대단지 중에 하나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다시피 브랜드에서 역마진을 보더라도 들어가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주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브랜드들도 있겠지만 금융비용이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양쪽 다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분양으로 하지 않는 후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삼성 레미안 측에서 내세운 거는 후분양을 100% 후분양제로 하겠다. 그래서 삼성에서 뭐 신용도가 지금 레미안 쪽이 AA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100%다 지어진 이후에 후분양을 하겠다. 자체 자금으로 금융비용을 조달하겠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게 시공사에서 당연하다 보니까 시공기간을 최대한 압축시키겠다. 그래서 모든 기간을 4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세우고 있고, 대우 쪽에서는 리츠를 활용해서 현물 출자를 해서 임대 분양을 놓다가 이제 후분양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대우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나 지금 심의 규정 쪽에서 안 될 확률들이 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 간에도 항상 지금 이견 충돌이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8월부터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거나 결론이 좀 나야 된다. 이런 상황에 지금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베일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선분양에 대한 스토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되고 있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머니맨 같은 경우도 경남 아파트나 뭐 3차나 이런 조합원 간에 좀 마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시작을 했는데 뭐 철거 이주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착공이 바로 들어가겠구나 이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멈춰버렸죠. 2019년도에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으로 이제 맞게 돼서 일반 분양을 어느 시기에 할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터파기를 시행 못하고 계속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분양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대응해서 안 된다라고 결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조합원들 간에도 선분양으로 하자, 후분양으로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곧 아마 총회를 통해서 결정들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사는 선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시공사는 선정이 됐지만 선분양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평균 분양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4,900만 원대 중반에 이제 설정이 될 거고, 이제 후분양으로 만약 전환된다, 공정률로 볼 때 80% 이후에 이제 하는 후분양이 될 경우에는 그 분양 시기에 맞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과연 이제 감정가가 뭐 지금 4,900만 원대에 비해서 얼마만큼 과연 올라갈지, 보통 이제 시공기간이 보통 30개월에서 35개월 사이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30개월 뭐 보통 36개월 하면 3년이죠. 3년 기간이 지났을 때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가격 상승이 있을지, 3년 뒤에 후분양을 뭐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3년 뒤에 이제 후분양하는 게 낫겠지만, 이 3년 기간 동안 금융 비용과 또 그 다음에 이걸 시공사에서는 시공하는 단가에 대한 이런 자재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담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공사나 이제 시행하는 쪽하고 이제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아직 100% 확정된 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정부의 규제가 워낙 강력하고 또 앞으로 조금씩 더 강한 규제나 아니면 규제가 풀 여력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후분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선분양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요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 측에서 얘기하는 금액과 이제 허그에서 제공하는 분양가 상한제 제시 금액의 차이가 그나마 그래도 크지 않은 편인데, 강북이라든가 강동 아니면 뭐 이런 지역들, 외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제시하는 분양가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분양가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특히나 이제 요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기 전에 나온 강북의 여러 주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허그에서 볼 때는 이 분양가가 워낙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양가에 대한 가격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딜레이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투자 관점으로 볼 때 공급이 또 없으면은 또 신축
건물에 대한 신축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뭐 코로나나 특히 우리 강남이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영향도 꽤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국내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것보다 불안정적인 요소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미래를 쉽게 점치긴 어렵다. 최근 이제 앞으로 1, 2, 3년간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자기가 실제 수요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실수요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그만큼의 타격은 좀 적을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은 뭐 대출도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무리하게 뭐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실수요 기반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선분양과 후분양을 기점으로 한 지금 강남 지역에 주요 단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년 이제 8월부터는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몇몇 단지들은 아마 결정이 될 거고 선분양으로 돌아선 데들은 일반 분양에 대한 청약 공고라든가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5월에 이런 대화 나눴던 걸 기본으로 잡고 향후에 가격들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후분양이나 선분양에 선택이 어떤 게 더 좋게 돼서 향후에 갈릴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재밌게 볼 수 있으면 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머니맨은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머니맨 채널 항상 좋아요,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